중수본 방역총괄 반장입니다. 3월 12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7,470명이고 현재까지 333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6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상가 조의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확진된 신규 환자는 114명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총 확진 환자는 7,869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23만 4,998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경북의 경우 신규 환자는 대구 73명, 경북 8명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어제 김제 삼성생명연구소에 이어 오늘 충북 소재의 기업은행 종합연수원도 개원하여 총 15개소 3,300여 명 정원까지 확충을 하였습니다. 대구시의 대기 환자도 계속 줄어들어 3월 11일 기준 약 800명까지 떨어진 상태로 검조 중 자택 대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평균 500여 명 내외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던 일주일 전에 비해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줄고 있어 상황은 분명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대구 시민들의 위대한 노력과 의료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헌신에 따른 결과이며 방역 당국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더 힘을 내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대구시를 조속히 안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상황을 개선해 나가면 대구시는 분명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고위험 사업장 관리 방안, 특별 입국 절차 확대 방안, 시도별 코로나19 대응 사항 등을 논의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그의 지역은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 상황은 좋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중앙과 지자체, 의료계가 하나가 되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준비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된 대응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업체의 집단 감염과 함께 수도권에서 확진 환자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앙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과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업체의 역학조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 방대본의 브리핑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콜센터 내부에서 상당한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고 해당 층을 비롯한 건물 전반의 사람들에 대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감염된 확진 환자 수가 많고 이동 동선이 상당하였기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고 2, 3일 휴식을 취하면서 외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 등으로 연락을 하고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사전에 준비한 대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체계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서울, 인천, 경기에서 어제까지 국공립병원 등을 소개하여 1,200여 개의 감염병 병상을 확보하고 계속 확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발견한 확진 환자는 모두 병원에 입원 조치한 상태입니다. 생활치료센터도 운영을 계속 준비 중으로 다음 주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센터를 개소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를 이송할 계획입니다. 기민하게 대응 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폐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각 지자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매일 확진 환자와 완치 환자 등 코로나19 감염의 세부적인 현황 정보를 밝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 관계자분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밝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국민들은 방역 당국을 신뢰할 수 있고 또한 국민의 신뢰가 효과적인 방역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일 밝혀드리는 확진 환자의 규모는 그날의 환자 발생 수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환자 수가 200명, 300명을 넘었다고 코로나19가 금세 폭증하거나 대유행한다고 볼 일이 아닙니다. 또한 100명대가 나왔다고 해서 유행이 이제 끝나거나 낚아낼 일도 아닙니다. 객관적이지 않고 과도한 공포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노력을 방해하게 하고 지나친 낙관은 중요한 순간 국민들이 노력한 성과를 퇴색시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추이는 하루의 확진 환자 수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며 장기간의 추세선 이동과 진단검사의 투입 현황, 산발적 집단 감염으로 인한 2, 3차 감염의 어떤 가능성 등 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코로나19의 확산 추이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초기 단계이지만 아직 대구, 경북 등 중심 지역에 환자 수가 많고 그의 지역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사회 전반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하거나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부디 방역당국을 신뢰해 주시고 차분한 대응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위험 사업장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본은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과 시설 등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지침에 따른 집중관리 대상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 장소에 비해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노래, 함성, 구호, 대화 등 비말 감염 위험이 큰 행동을 반복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입니다.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의학학원 등이 그러한 예로서 집중관리 대상은 행안부, 고용부 등 소관부처별로 집중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 발열 체크,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오후 방대본 브리핑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이용객 모두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장 내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지침 사항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콜센터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정부 차원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 확대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특별 입국 절차는 코로나19 환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 국가이며 최근 14일 내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도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별 입국 절차 시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 주 일요일인 3월 1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 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일부 신천지 신도를 비롯하여 여러 사례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의 방역 조치를 위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고 이러한 행위들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를 위하여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신도들도 현재 진행 중인 집단거주시설이나 요양병원 종사자,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교단 측에서도 신도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신도들을 독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종정부청사의 공무원들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자가격리하고 정부 청사의 소독과 발열 감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전반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힘드시겠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노력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국민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행사나 모임 같은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신종감염병은 지역, 출신, 종교, 인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지역으로 확산되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차별과 배제 없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며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돼 있으니 방역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브리핑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 1시 30분에 식약처에서 마스크 관련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질의는 그때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세 종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모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신청하셨습니다. 두 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자님. 예, 서울신문 이현정입니다. 그 유럽 국가들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좀 이 밖에 그 WHO의 그 팬데믹 선언에 그 따라가지고 중대본이나 방역본부의 방역 조치 이런 거에 또 조금 변화가 생기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 밀집 사업장들, 뭐 PC방 등등 해서 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어제 서울시에서 밝혔는데 여기에 따른 법적 근거가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런 사업장에 대한 손실 보상 방안도 좀 있을까요? 네, 어제 오늘인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 선언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팬데믹이라는 단계가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팬데믹이라는 단계는 없고 비상사태 선언이라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최고 경계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팬데믹 선언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 방역의 어떤 입장에서 크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조치들을 계속해서 하고 해 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이고요.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함으로써 인해서 추가적인 조치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심각 단계의 격상을 이미 최고 단계로 했고 거기에 준해서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의 어떤 팬데믹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 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다.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각 국가에서 어떤 방역에 대해서 더욱더 촉구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밀집 사업장에 대한 폐쇄 조치와 관련되어서는 법적 근거는 감염병 예방법에 일부 이제 어떤 법적 근거는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지자체장이 이제 실행을 하느냐라는 것은 지자체장의 어떤 판단에 따를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고요. 그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감염병 예방법에 보니까 이제 그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곳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데 지금 그 폐쇄하려는 사업장들은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곳이 아니라 감염될 우려가 높은 곳이잖아요. 이 약간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따로 문자로 이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감염된 지역뿐만 아니라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이제 아마 포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일단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럽 등 이 지역 사회 감염 국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들 국가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DUR이라든가 이런 데 제공되는 국가는 그거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확대 계획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브리핑 중에 신천지 신도 등에 대해서 이제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거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혹시 실제 위법 사항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행정조사 과정에서 새로 확인된 사안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DUR에 탑재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실제 지금 현재 유럽 국가들로부터 입국하는 숫자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내 외국인 합쳐서 3월 11일자 기준 한 600여 명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이제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DUR 부분들은 그 부분은 이제 질본에게 좀 합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S와 DUR을 이제 합쳐서 진료를 할 때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질본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신도와 관련되어서는 몇몇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특정 밀집 지역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신천지 신도임을 알리지 않고 이제 근무를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관련 지자체와 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역학조사 자가 격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이탈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 특히 이제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는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지금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좀 행정적인 조치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아시아경제 KBS 기자님 두 분 우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연입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유증상자를 선별 진료소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계속 진료 거부 논란이 있는데요. 병원 입장에서는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유증상자의 검사를 권유하려는 건데 좀 진료 거부라고 하니까 난감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좀 일각에선 이게 지침이 모호해서 그런 것 같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좀 궁금합니다. 예, 현재 홍보관리반 손영래 반장입니다. 현재 동네 병원에서의 진료 쪽은 특별한 가이드라인보다는 현재 코로나 지침에 보면은 이분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의심될 때에는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 진료 거부로 비칠 수 있는 부분들로 현장에서 약간 오해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고 현재 판단권과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현장의 의사 선생님에게 지금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이 부분들은 그 환자분들에게 이해를 잘 시켜드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코로나19의 증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점과 대개 동네 의원에서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를 가셔야지만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면 아마 진료 거부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별도로 의료계 쪽과 좀 얘기를 해봐서 어떤 식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 기자님. 네, KBS 성민수입니다. 먼저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이후에 콜센터 같은 밀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이제 검사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회사 눈치를 본다거나 또는 사업주들이 별로 협조를 하지 않고 회사 입장이 좀 완고해서 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근로자 보호 원칙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또 무슨 행정지도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다음으로
중증 환자 진료하실 때 의료진들이 방호복에 전동식 호흡 장치 부착하잖아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병원에서 이게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데 특히 이 구성품 중에서 일회용 후드가 그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숫자가 넉넉하지 않아서 여러 번 쓰고 있고 이제는 그 여러 명이 돌려 쓰는 상황까지 갔다고 하는데 이 물량을 어떻게 확보하실지 그리고 또 현재 뭐 얼마나 필요한지 이걸 좀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의료진이 감염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룹 콜센터 근로자 보호원칙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이제 지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방역과 관련되어서 어떤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일단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유연 근무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집에서 어떤 휴식을 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조치들은 일단 고용노동부에 이제 전달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 감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이 아마 그쪽에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식 저희가 레벨 D 외에도 이제 다른 이제 방역복이 있긴 있는데요. 레벨 D는 이제 일회용이고 아마 전동식이라고 아까 말을 했었던 그 내용은 이제 후드만 이제 갈아 끼우면 계속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레벨 D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어렵고요.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회용 후드가 있는 그런 조금 더 레벨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이제 방역복을 이제 착용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일회용 후드가 이제 부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물량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는 저희가 따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감염 우려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방호복의 레벨 D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료진 감염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조금 더 높은 등급의 방호복 외에는 그 레벨 D 정도의 어떤 방호복은 계속해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세종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 드셨고요. 질문 받고 다시 서울로 가겠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 신선미입니다. 저 세종청사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데 고려하고 계신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각 부처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세종청사는 모두 이제 발열기를 이제 비치를 해서 여튼 출입할 때 발열 측정을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세종청사가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 동마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 지금 다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건물별로 연결이 되어서 동선이 더 다양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조치가 좀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전부터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택 근무를 하고 유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조치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전반적인 사항들이 관리가 되고 있고 또한 검사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세종시 보건소와 같이 협의해서 어떤 의심자나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부분들은 또 신속하게 검사가 되고 빠른 이제 검사 결과를 통해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현재 좀 취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에서 세 분 신청하셨습니다. 세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한국일보, 채널A 순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 들립니다. 네, 잠시만요. 네, 대구 콜센터에서 이미 2주간 폐쇄된 후에 운영이 재개된 곳이 있을 정도로 오래전에 이 콜센터 집단 감염이 시작이 됐는데 고위험 사업장 관리 지침이 왜 좀 이제 늦게 나왔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는데 왜 이제서야 나오게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좀 해주신 말씀이 조금 애매해서 그런데 콜센터 같은 경우는 뭐 지침을 별도로 만드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지침을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어떤 지침은 다 같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제 콜센터의 유형이 이제
다양하다 있고 또 각 부처별로도 이제 콜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 공통된 어떤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구 콜센터 이주 폐쇄한 이후에 왜 이제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이제 지침이 나왔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이전에도 저희가 다중 이용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떤 밀집도가 높다든지 그다음에 이용객이 많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미 이제 지침물을 통해서 각 부처들에게 공유를 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각 부처는 해당 사업장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고위험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 것은 고위험 사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침의 제공뿐만 아니라 실태 점검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조치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지침은 1월 31일 날 최초로 발행을 해서 지금 이런 콜센터들이라든지 여러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대한 지침들을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내려보내고 그 지침이 전국적인 공고 지침이자 각 부처에서 참고하는 기본적인 지침으로서 해당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변형을 시키거나 좀 더 강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면 1월 31일쯤에서는 사실 외국 여행력이 되게 중요해서 중국을 여행한 사람들이 있거나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이 증상이 나올 때는 근무에서 배제를 시키도록 하고 이용객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조치들을 각 시설들별로 진행이 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다중이용시설 지침은 이후로도 2번 개정이 되는데 중국 입국자 외에 국내에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외국 여행력보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들을 근무에서 배제하고 이런 질환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미 지침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콜센터 사태를 맞이해서 이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좀 더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들을 별도로 선별해서 좀 더 중점 관리하겠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지침을 분화시키고 있는 거라서 이게 그전에 지침이 없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던 게 아니라 그전에 있던 지침과 관리 체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업장들을 강하게 관리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기자님. 예, 그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하려고 해도 종사자에게 이제 급여를 줄 수 없어서 시행이 어렵다는 얘기가 현장에 있어서요. 혹시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 관련해서 지원책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요. 그 질문 2가지 더 있는데 예방적 코호트 격리 이제 경기랑 경북에서 지금 강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뭐 강제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라는 현장에서 의견도 있어서 그것 좀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경기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런 거 시행하는 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방적인 동일 집단 격리, 좀 코호트 격리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대구, 경북, 그다음 경기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튼 더욱 더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제 경북하고 이제 경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하게 이제 공고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강제적인 이제 사항은 이제 아닙니다. 다만 경북 쪽에서는 이제 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동일 집단 격리 부분들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참여율이 좀 높은 사항이고 이제 다른 시도는 권고는 하고 있지만 그다지 참여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그런 이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양이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어떤 통일 집단 격리를 함으로 인해서 종사자들의 어떤 지원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중대본 회의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원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3번째 뭐 경기 경북 외에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경기 경북에만 권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도에 대해서 다 권고를 하지만 시도의 어떤 사항에 따라서 요 수준의 차이는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채널A 기자님. 네, 채널A 이윤우입니다. 그 전국 음압병실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의료진 숫자랑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방호복이 하루에 몇 개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 파악이 혹시 됐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후 브리핑에서 좀 더 설명이 될 것 같긴 한데, 그 수도권 확진자 이 콜센터 때문에 많이 늘어서 여기에 대해 뭐 생활치료센터 등의 구체적 대책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 여쭙습니다. 네, 뭐 음압범실이나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의료진들, 그리고 의료진들이 갖춰야 될 방호복 등의 부분 어느 정도 부족한지에 대한 것은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저희들 공급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제 머릿속에 아직 그 수치까지는 다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늘어나서 생활치료센터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어제도 저희가 세 개 시도의 국장급 회의를 했고, 또 오늘도 중대본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지금 현재 각 세 개 시도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여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지정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확진자 수가 생활치료센터 병상이 어느 정도 이 수도권 지역은 아직까지 병상의 여유가 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병원으로 가서 중증도 분류를 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거고요. 이제 확진자 수가 혹시라도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세계 시도에서 별도의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하고, 아마 이번 주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경에는 아마 필요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에 신청하셨던 질의는 다 마무리됐는데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서울 세종 상관없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CBS 황영찬입니다. 네, 네. 그 아까 신천지 신도와 관련해서 특정 밀집 지역에 뭐 모여 있다든지 신천지 신도임을 알리지 않고 근무를 하는 사례 같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건지, 뭐 비밀 모임을 가졌다거나 근무지를 정부가 조사했는데 뭐 숨겼다는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신천지 신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를 이제 거부를 하거나 역학조사에 불응을 하는 뭐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처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 입원을 할 때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때도 법적으로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처벌 조항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 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앞으로 열흘 뒤에 일이기는 한데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의 개학이 한 열흘 앞으로 다시 다가왔거든요. 근데 지금 집단 감염의 또 다른 뇌관이 이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일부 단체에서는 개학을 더 연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개학을 무작정 연장할 수는 없고, 만약에 혹시 개학 그다음에 다시 어린이집 문을 열었을 경우에 여기서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조금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아직까지 이제 개학에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이제 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집단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서 있던 집단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학교를 개학을 한다면 그 이제 향후 사항들이 많이 호전되어서 개학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집단 시설에 준하는 그런 어떤 방역 대책의 어떤 강구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는 지금 하고 있고, 뭐 아직까지는 준비 중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런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자님. 그 특별 입국 절차 확대한 5개국 관련해서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정하는지 뭐
자세하게는 어렵더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 프랑스, 독일,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환자나 사망자 많이 발생한 걸 유명하지만 네덜란드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탈리아 인접국인 스위스 이런 데에 비해서 오히려 좀 규모가 작은 편인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뭐 조치가 확대될 계획은 없는지 이 영국, 네덜란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이제 EU는 자체적으로 이동이 워낙 이제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영국을 포함한 이제 EU에서 EU에 있는 해당 국가들에서 어떤 경유를 하는 공항들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제 전적으로 이제 방대본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이제 중수본과 이제 협의를 거친 건데요. 근데 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이 지금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직항편이 있는 이제 공항이 위치한 국가들이라서 아마 이 부분을 일단 지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는 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반장이고요. 고대경입니다. 지속적으로 상황 평가 회의를 해오고 있고요. 그 결과 유럽 전체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다라는 게 첫 번째 요점이었고, 유럽은 또 그 국가 간의 국경 통제가 사실상 없어서 그러면 국내로 유입 가능한 거의 모든 그 공항에 대해서 좀 그물을 넓게 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린 그 5개국 이외에도 우리나라 입국을 해오는 게 이제 중동을 통해서 두바이를 통해서 오는 부분, 모스크바를 통해서 오는 부분, 거기까지도 유럽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특별 입국을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밖에 넓게 이제 그 국가 간 이동을 통해서 공항을 통해 그 주요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포괄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랑 네덜란드는 지금 그 어제 기준으로 한 3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발생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국가들도 보면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그 일주일 사이에 10배 정도 늘어나고 그런 것처럼 영국, 네덜란드도 그런 그 속도를 감안을 할 때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두 국가가 포함이 됐습니다. 네, 기자님. 네, 아까 그 추가 질문인데요. 그 신천지 신도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신도임을 알리지 않고 근무를 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역학조사가 아니면은 사실 자신이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안 알렸다고 해서 불법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뭐 특정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뭐 제가 병원명을 밝히진 않은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특정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근무자였는데 신천지 교도라는 것을 병원 내에서 이제 공지를 신천지 교도인 것은 알리는 이제 공지를 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신천지 교도가 아니면 신천지 교도이지만 알리지 않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기사로 이제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이 이제 뭐 불행히도 이제 확진자가 되어가서 일단 병원 내에 좀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뭐 비난의 어떤 대상은 혹시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처벌의 대상인지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단순히 어떤 뭐 기사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처벌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역학조사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치를 필요하면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도 뭐 조금은 미온적으로 이제 대처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어떤 파악을 통해서 조치할 부분을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한국일보 기자님. 예, 어제 질본에서 그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제 방역 관련해서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거 권고안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기업들한테 이거를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어떻게 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방대본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방대본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정리가 되는 대로 또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강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세종이나 서울 둘 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서울은 더 질문 없는 것 같고 혹시 세종에서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간단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 세계적인 유행, 즉 팬데믹을 이제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마 각 국가별로 빠르게 코로나19가 급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역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고 대구 경북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시키고 타 시도에 대해서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들을 억제를 하고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외국에서 유입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입국 절차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어떤 협조, 그다음에 성숙된 시민의식, 이것이 만약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대응을 하가는데 만약 안정화시키는 시점에 오면 가장 큰 1등 공로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부탁드리고 개인적인 위생, 특히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행위이지만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맞는 가장 결정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을 해나가시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은 조금 더 인내를 해주시고 개인위생 수칙을 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방역 당국, 시도별 방역 당국 그리고 의료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